안녕하십니까.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제12강 실무 클래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API라는 것을 참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API는 제가 예전 수업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바에서 API라는 것은 라이브러리를 설명해주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러리란 무엇이냐면 어떠한 클래스들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관련 라이브러리다. 그럼 수학에 관한 클래스들을 다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클래스 안에는 변수도 있고 메서드도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들을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압축 파일을 만듭니다. 이 압축 파일을 내가 나의 지금 프로젝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는 이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라이브러리고요. 이 안에 있는 클래스들에 대한 정의서 또는 명세서, 설명서 같은 것을 이제 API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API를 참고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 API라 함은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제공해주는, 즉 저희가 따로 이렇게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거나 끌어오지 않아도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API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무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저희가 엄청 자주 쓰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엔 이 스트링 클래스의 단점을 조금 보완한 좀 특이한 스트링 버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메스, 캘린더 클래스, 이런 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클래스들은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다루긴 힘들고요. 이렇게 최대한 간략하고 핵심적인 클래스들만 일단 보고요. 이제 이 강의 뒤에서부터 또 다른 강의를 배울 건데요. 뭐 스레드라든지 컬렉션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클래스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PI,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는 클래스들의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요. 문서는 웹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URL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URL을 항상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API를 볼 수 있는데요. 이 URL을 접근하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일단은 잠시 PPT는 내려두고요. 일단 브라우저를 켭니다. 그리고 오라클이라고 검색을 하면 오라클 사이트가 나오겠죠? 오라클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저희가 자바 환경을 구축할 때 이 자바 SE를 다운받았잖아요. 이 자바 SE를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오른쪽 부분에서 자바 리소스 탭 밑에 자바 APIs 라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버전별로 API가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최신 버전인 자바 SE 8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화면 구성이 3개로 되어 있어요. 이제 패키지가 있고요. 클래스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패키지 명을 안다, 원하는 패키지를 클릭해 주세요. 패키지들이 엄청 많죠. 보통 많이 쓰이는 자바랭 패키지를 클릭해 보면 자바랭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메스라는 클래스도 여기에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메스라는 클래스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메스라는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옵니다. 설명도 있고요. 어떤 변수와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지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모른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올 클래스를 누르고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왜냐면 여기에 모든 클래스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메스라고 검색을 하면 일단 여기에 메스라는 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다른 패키지로 대충 일단 돌려놓고요. 메스라는 걸 다시 검색을 하면 메스 클래스가 왼쪽에서 찾아집니다. 누르시면 아까 전에 그 화면으로 다시 오겠죠. 메스라는 클래스는 이제 부모 클래스가 오브젝트예요.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고요. 자동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상속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메스라는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면 여기에 이제 구현 중인 인터페이스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메스라는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지 않나 보네요. 그럼 다른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클래스를 눌렀을 때 이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쭉 나옵니다. 다시 메스로 가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메스 클래스를 왜 만들었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글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어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싶은 클래스다 라고 하면 이걸 번역해서 구글 번역기를 돌리든지 해서 번역해서 읽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해하는 데도 좀 편하고요. JDK 1버전부터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멤버 변수를 영어로 필드라고 해요. 이제 멤버 변수들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메서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modifier and type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키워드랑 또 이제 자료형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는 메서드 이름과 파라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ABS라는 메서드는 오버로딩 되어 있죠. 즉 이름은 같은데 파라미터가 다르게 해서 총 4개의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메서드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요. 엄청 많죠? 근데 다 스태틱이네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없나 봅니다.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태틱 메서드 나와 있죠? 콘크리트 메서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콘크리트 메서드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저랑 같이 추상 메서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추상 메서드의 반대말이 콘크리트 메서드입니다. 추상 메서드가 아니라 함은 바디가 있는 메서드들이겠죠. 그래서 이 메스라는 클래스에는 추상 메서드는 한 개도 없나 봅니다. 왜냐면 추상 클래스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디테일이라고 해서 필드나 이런 메서드에 대해서 글로 설명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멤버 변수라든지 메서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글로써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거의 API는 끝이 나고요. 따라서 원하시는 클래스나 원하시는 메서드, 또 메서드가 궁금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API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이렇게 API도 보통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API도 같이 다운받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웹에서 켜질 수도 있고요. 텍스트 파일 같이 이제 문서 파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API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API를 보시면서 이제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세요. 이제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스트링 클래스는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했던 클래스죠. 거의 매 시간마다 등장할 정도로 엄청 자주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단지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는 변수도 이해를 했었고요. 메서드라든지 이런 예제들에서 다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했어요. 스트링 클래스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배우셔야 했는데 워낙 예제도 많이 쓰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냥 사용부터 했어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전에 이제 사용부터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거의 다 배웠으니까 이제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가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스트링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생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라고 클래스 타입을 적어주고요. 여기에 MSG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 이름을 정하고요. 뜬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홍길동. 그러면 이러이러한 스트링 객체가 MSG라는 변수에 담깁니다. 사실은 이 객체의 주소값이 이렇게 MSG에 담기는 거겠죠? 원래 객체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new를 통해서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스트링 클래스는 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까요? 그 이유는 워낙 자주 쓰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자료형은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또 논리값도 있죠. true나 false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자열을 엄청 많이 사용해요. 문자열 자체가 데이터가 되기 때문이죠. 숫자로는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인간의 언어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기본 자료형에는 문자열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사용을 하는데요. 워낙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생성을 하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을 준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야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하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성하거나 이렇게 생성하거나 결과는 똑같이 이 MSG에 담기니까요. 원래 이렇게 생성자 안에 스트링 값을 넣어주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형 배열 넣어줍니다. 캐릭터형 배열을 하면 문자들의 집합이겠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홍이라는 문자와 그리고 길이라는 문자와 동이라는 문자가 합쳐져서 문자열이 된 거죠. 즉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된 캐릭터형 배열을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트링을 생성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놓은 것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너무 자주 사용하니까 편하게 생성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워낙 스트링은 자주 쓰이니까 그때그때마다 객체를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인스턴스들이 힘 영역에 저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스트링을 사용할 때 스트링에는 단지 이렇게 문자열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따로 뭔가를 값을 집어넣어 주지는 않죠. 이렇게 문자열만 들어갈 건데 그럼 똑같은 문자열들은 똑같은 객체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스트링에 MSG1이라고 해서 홍길동을 했잖아요.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스택이랑 힘 영역에 어떤 식으로 쌓이냐. 일단 스택 영역, 힘 영역. 자, 보시면 스택 영역에 MSG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힘 영역에는 객체가 생성되죠. 스트링 객체가 생성되는데 스트링 객체는 이렇게 오브젝트 구조체가 있고요. 스트링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인스턴스의 주소를 이 MSG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살표는 스트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스트링에 MSG2 해서 홍길동을 또 생성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또 MSG가 하나 더 생성이 되겠죠. MSG1, 이제 MSG2, 1, 그리고 MSG2 하고 여기에 또 객체가 생성돼야겠죠. 또 오브젝트, 스트링, 화살표, 주소값, MSG2가 이런 식으로 같은 객체여도 객체 주소를 MSG2가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 홍길동 문자열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얘를 사용하면 이 새로 생성된 객체가 아니라 기존에 생성된 객체를 가지고 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MSG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홍길동이라고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링으로 생성된 객체 중에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애를 찾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가진 스트링 객체가 이미 생성되어 있으면 지금 생성되어 있잖아요. 얘의 주소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또 객체를 생성하진 않아요. 이걸 바로 암시적 객체 생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객체 생성은 스트링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스트링만 이렇게 유일하게 암시적으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독특한 클래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암시적 객체 생성 말고 이렇게 new 해서 스트링을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new 해가지고 스트링을 생성하는 것을 일반적인 객체 생성법이죠. 이것을 명시적 객체 생성이라고 해요. 스트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클래스들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 이것도 똑같이 이름을 MSG1이라고 해볼까요? 1. 그리고 또 스트링 해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문자열을 하나 넣어줄 텐데 홍길동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MSG 2라고 해서 제가 워낙 글씨를 못 쓰기도 하고요. 빨리빨리 써야 돼가지고 좀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스트링 해서 똑같이 또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넣어주면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객체를 생성했잖아요. 이렇게 new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 영역에는 이런 식으로 MSG1과 MSG2가 있고요. 이곳에 객체가 두 개가 생성됩니다. 둘 다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어요. 홍길동 문자열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new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이름은 같지만 여기 하나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게 명시적 객체 생성이에요. 일반적으로 객체들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되게 독특한 클래스예요. 자, 이제 명시적 생성, 암시적 생성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스트링 클래스는 멤버 변수가 없어요. 이제 컴페어레이터라고 상수가 하나 있긴 한데 사실상 저희는 사용을 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랑 클래스 메서드가 있는데요. 먼저 인스턴스 메서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따로 실습 강의를 안 만들고요.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클립스를 통해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켜주시고요. 먼저 length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length라는 메서드는 어떤 메서드인지 우리 한번 실습을 통해서 같이 알아봐요. 전 이클립스를 켰고요. 챕터 10이라고 저는 미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소스에서 new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패키지는 실습이니까 프레틱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네임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 할 거니까 메인 메서드 만들어주고 피니시. 랭스를 사용해 보기로 했죠.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스트링 해서 네임은 홍길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하는 것과 name2라고 해서 new string 홍길동. 결국 두 객체는 똑같이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인스턴스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new를 했기 때문이죠. 이 두 객체의 주소값이 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if 이 안에서 name과 name2가 같냐, 이렇게 되면 둘 다 객체잖아요. 그럴 경우에 두 개의 주소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사실상 해시 값을 비교를 하는데요. 해시 값이 주소값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객체의 고유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같으면 같은 객체를 이렇게 두 개의 참조 변수가 같은 객체의 주소값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객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객체의 주소값을 같이 담고 있다면 여기서 true를 반환합니다. 아니라면 다른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면 false를 반환하고요. 이럴 경우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같은 객체입니다. 그리고 아닐 때 다른 객체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다른 객체가 나오죠. 즉 두 개의 인스턴스는 다른 인스턴스가 되는 거겠죠. 다른 주소값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변수들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스트링의 경우 같은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name equals라고 해서 equals라는 메서드는 이제 두 개의 객체를 비교를 해서요. 같은 문자열이면 true를 반환하고요. 다른 문자열이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이렇게 같은 문자열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else일 때 다른 문자열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다른 객체이지만 이렇게 같은 문자열이라고 출력이 되죠. 이거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어느 게 앞에 오든지 뒤에 오든지 비교는 똑같습니다. equals라는 메서드 좀 알아봤고요.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봐야 되죠. 이 스트링에 name
3라고 해가지고 또 홍길동이라고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if 해서 name equal name3 일 경우 같은 객체, 그리고 else일 경우도 다른 객체.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같은 객체라고 나오죠. 즉 같은 주소값을 name과 name3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증명해 봤고요. 이제 우리는 이 length라는 메서드를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이클립스로 돌아가서, 홍길동은 문자열인데 총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죠.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는데 이제 name.length 하면 3이라고 뜨죠. 이 length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배열에서도 length라는 멤버 변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int에 이제 숫자를 담는 배열을 만들 건데요. new 해서 생성을 하죠. int에 이제 5개짜리를 만들면 이때 number ar.length 하게 되면 몇이 출력되죠? 5가 출력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배열들은 length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현재 자신의 배열의 저장 공간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총 5개의 저장 공간이 있죠. 그리고 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메서드인데 이것은 문자의 개수를 알려주는 메서드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얘는 메서드고요. 얘는 변수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프로그래밍을 막 배울 때 이렇게 이클립스를 안 쓰고 되게 간단한 개발 툴을 썼어요. 그때는 자동 완성 기능이 되게 적어가지고요.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서 이렇게 에러를 빨간 줄을 띄워주지 않았어요. 컴파일을 했을 때, 실행했을 때만 오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이렇게 배열을 공부하면서 length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길이를 알았는데요. 스트링을 한참 배울 때 name.length하고 이렇게 괄호를 쳐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배열에서도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스트링에서도 길이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문자의 개수를 구할 때는 length라는 멤버 변수를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 돼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에러가 떴어요. 근데 에러도 이때는 이제 막 배울 때라서 무슨 에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한테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멍청하냐면서.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메서드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오류를 발생했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컴퓨터는 잘못이 없죠. 제가 멍청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클립스 같이 이제 자동화 기능이 많은 툴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에러를 알려주니까 그럴 일은 적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length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캐릭터 at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at이라는 메서드는요, 여기 이제 어떤 메서드를 하는지 적어 놓을까요? 이제는 at이라는 메서드인데 출력을 해볼게요. name.character@at 해가지고 1이라고 넣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길이 출력돼요. 짐작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스트링에도 인덱스가 있어요. 0, 1, 2고요. 여기서 캐릭터 at이라 함은 결국에 반환형이 뭐죠? 이제 캐릭터입니다. 즉 문자 하나를 반환하는데요. 이 문자는 내가 넣어준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 즉 0, 1, 2니까 1을 넣어줬으면 길이 출력되겠죠. 만약에 2를 넣어줬다, 그럼 동이 출력될 겁니다. 0을 넣어줬다, 그럼 홍이 출력될 거예요. 해당 자리에서 문자 하나를 꺼내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출력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한 거고요. 되게 이것도 간단하죠. 그리고 스플릿이라는 또 중요한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얘는 스플릿이죠.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 있는데 얘는 폰 넘버를 저장하는 스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 1234, 5678 이라는 스트링 값이 담겨져 있죠. 얘를 이렇게 010, 1234, 5678이라고 따로따로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준은 뭐가 될까요? 이 바가 되겠죠? 따라서 얘를 분리하게 되면 010이라는 스트링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1234라는 스트링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5678이라는 스트링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하나 만드는데 전화번호를 수정하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주고요. 5678 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정이라는 버튼을 만들고요. 여기 있는 것을 고쳐서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누르면 전화번호가 수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써줄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써줘야 될 경우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그거의 기준은 이 바가 되겠죠. 이 바를 기준으로 따로따로 이제 끊어가지고 문자를 끊어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자체가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플릿입니다. 사용을 해보면 스트링의 배열로 받을 건데요. 폰 ARR 이런 식으로 받을까요? 폰.스플릿 하는데 여기서 리젝스라고 나오죠. 기준을 말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문자열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분리를 할 것이냐. 여기서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라는 거를 문자로 넣어주면은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발생하죠. 이렇게 문자열 넣어줘야 돼요. 한 개든 두 개든. 즉 문자열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바로 끄는 뒤에 이제 폰 ARR을 출력해 볼게요. 포 해서 int i는 0, i는 폰 ARR의 랭스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i 뿔뿔 이렇게 한 뒤에 폰 ARR의 i번째 것을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포문을 돌면서 하나하나씩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줄바꿈이 일어날 거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010, 1234, 5678이 따로따로 끊어져서 이렇게 각 3개의 공간에서 하나하나씩 저장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기준은 이 바가 되겠고요. 이 바는 없어지죠. 즉 기준이 되는 문자는 없어집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리플레이스라는 건데요. 이 리플레이스는 언제 쓰이냐를 보시면 리플레이스 이번에도 폰을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폰을 쓰는데 이 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 바 대신에 슬러시를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일단 출력문을 하나 적어주고요. 그 안에서 폰.replace를 할 겁니다. replace. 이제 제가 바꾸고 싶은 캐릭터를 하나 넣어주고요. 이제 바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슬러시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 뒤에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잘 바뀌어서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서브 스트링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서브라고 하면은 서브트랙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얘가 백이에요. 백이. 더하기 빼기 할 때 그 백이고요. 즉 스트링에서 뭔가를 좀 빼고 싶을 때 얘를 사용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홍길동이 있는데 홍길동을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는데 name.substring을 할 건데요. 파라미터를 보시면 begin 인덱스가 있어요. 그리고 end 인덱스가 있습니다. 서브스트링에서 엄청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인덱스를 어디서 어디까지 넣어야 어디서 어디까지를 빼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한번 넣어 볼게요. 0 넣고요. 2 넣어 볼까요? 그러면
홍이랑 길이 출력됐습니다. 0부터 넣었으니까 얘가 0이죠. 얘가 1이고 2인데 0부터 2까지 하면은 얘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보시면 서브스트링에서 인덱스는 0, 1, 2가 아니라요. 얘를 구분해주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홍길동이 이렇게 있으면 좀 띄어 쓸게요. 안에 스페이스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인덱스가 0, 1, 2 얘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인덱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0부터 2까지 하면은 홍이랑 길이 포함되죠. 그래서 홍길만 출력되는 거고요. 0부터 1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홍만 출력되죠. 왜냐하면 홍, 길, 동에서 0, 1, 2가 들어가죠. 0, 1, 2는 아닙니다. 서브스트링에서만이에요. 0부터 1까지 했으니까 사이에 있는 거 홍만 들어가죠.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게 서브스트링을 외우실 수 있어요. 폰으로 한번 해볼까요? 폰에서 점 서브스트링 하는데 좀 길이가 기니까 3부터 5라고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은 이게 출력됐죠? 지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 부분이 출력된 겁니다. 좀 헷갈리니까 이걸 7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력이 됐냐? 얘부터 얘까지 출력이 됐어요. 즉 0, 1, 0,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0이죠? 사이사이에 써주는 겁니다.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쓰고 3부터 7이죠? 그러면은 이 3부터 7 사이에 있는 것들 즉 얘, 4개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메서드를 한번 볼까요? 이제 로어 케이스랑 어퍼 케이스인데 로어 케이스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어퍼 케이스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같이 쓸게요. lower case and upper case. 이것은 한글에선 적용이 안 되겠죠. 스트링에 str이라는 참조 변수에 apple이라는 문자를 담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는데요. 이걸 좀 변형해서 출력할 건데 str.uppercase to uppercase죠. 제가 이름 잘못 썼네요. to uppercase 그리고 to lowercase입니다. 출력을 하면 소문자들이 모두 대문자로 바뀌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로어케이스는 모두 다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로어케이스를 하면 이제 대문자였던 A가 소문자로 바뀌어져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링은 모두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 클래스가 있어요. 스트링 버퍼 클래스는 스트링에서 스트링이 너무 자주 쓰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다가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스트링의 배열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각 요소들은 뭐냐면요. 전교생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홍길동, 임꺽정, 이순신, 장영실 이런 식으로 쭉 전교생의 이름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서 이 스트링 strar이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다고 쳐볼게요. 이걸 포문을 통해서 다 합친 다음에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스트링의 뭐 멤버라고 할까요? 해가지고 는 해서
얘들을 다 합친 거, 즉 홍길동, 임꺽정, 이순신 이런 식으로 다 합친 거 한 100명이라고 칠게요. 그렇게 될 경우 한번 포문을 작성을 해볼까요? 일단은 예제로 가세요. 얘는 이제 스트링 버퍼 테스트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스트링 버퍼 테스트. 그리고 나서 네임 메서드에서 배열인데 배열할 때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죠. 홍길동, 임꺽정, 이순신 세 개만 해볼게요. 해서 내가 합쳐놓을, 즉 저장할, 얘네들을 다 합쳐서 저장할 멤버라는 스트링을 하나 선언만 해두고요. 멤버에다가 더할 건데요. 멤버는 멤버 플러스 strar에 i 번째 거를 내가 더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초기화가 안 됐네요. 일단 공백으로 초기화를 시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멤버를 출력을 해볼 건데요. 그럼 홍길동, 임꺽정, 이순신 이렇게 쭉 출력이 되죠. 근데 이때 실제로 메모리 상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 멤버가 처음에는 홍길동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는 임꺽정이 더해질 겁니다. 임꺽정이 또 붙을 거고요. 그리고 이순신이 이렇게 붙겠죠.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제 채워지는 것 같죠. 어떤 변수에 이제 값들이 점점 채워져서 이런 나중에 문자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공백으로 원래 초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흰 영역이고요. 공백을 담고 있는 스트링 객체가 생성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첫 번째 이름을 더했잖아요. 그러면 객체가 또 생성돼요. 이 홍길동이라는 객체가 또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다음 폼을 두면서 임꺽정을 또 합치면요, 얘는 그대로 있고요. 또 생성이 됩니다. 홍길동, 임꺽정. 그럼 마지막 이순신도 더했을 때도 객체가 또 생성이 돼요. 이런 구조의 스트링 자체가 새로운 문자열이니까 또 새로운 문자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홍, 임, 이 이런 식으로요. 즉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객체가 생성하니까 이거를 지금 3개만 해서 4개밖에 생성이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보세요. 그럼 객체가 1000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1000개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뭐 10,000개나 10만 개가 생성될 일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버퍼라는 거를 쓰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랑 똑같은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버퍼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얘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트링 버퍼. 스트링이랑 아주 되게 비슷하네요. 스트링 버퍼라고 하겠습니다. 는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건 그대로 갖다 써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주소를 달게요. 폼을 돌리는데 똑같죠. int i는 0, i는 작다, str.length보다 작은데 작고 i++.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 점 append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append 뭘까요? 더해주는 겁니다. 증가시켜주는 건데요. append 해서 str.r에 이제 i 번째 거를 더해준다. 그리고 출력을 하는데요. 스트링 버퍼 이렇게 해도
자바가 알아서 이 스트링 버퍼를 스트링 클래스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똑같이 뜨긴 뜨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출력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한번 원칙대로 해볼게요. 결과는 똑같죠? 똑같이 홍길동, 임꺽정, 이순신이 출력이 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힘 영역에서 스트링 버퍼라는 객체가 하나 생성됐잖아요. 이때 얘가 더해질 때마다, 즉 한 명 한 명 더해질 때마다 새로운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요. 객체는 하나만 생성이 되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원하는 방알함대로 처음에 얘가 공백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홍길동, 그 다음에는 임꺽정 이렇게 하나씩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숫대와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홍길동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임꺽정이 들어왔고요. 이순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박스 같은 공간에 하나씩 어펜드 된다.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럴 경우 결국에는 객체는 하나만 생성이 되고요. 결국에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링 객체가 또 하나 생성이 됩니다. 즉 스트링 객체는 이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겠죠. 즉 객체가 총 몇 번이 생성됐습니까? 2번이 생성됐죠.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이게 이렇게 3번일 때는 별로 차이 안 나지만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됐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스트링 버퍼에는 어떤 메서드들이 또 있나 볼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썼었죠. 그리고 캐릭터에 또 이것도 스트링이 있는 캐릭터가 똑같습니다. 딜리트라는 게 있는데요. 딜리트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지운대요. 그리고 랭스는 스트링인 거랑 똑같고요. 이제 리버스라는 좀 고마운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딜리트부터 한번 해볼까요? 딜리트는 스트링 버퍼에 이런 글자들이 쌓여 있잖아요. 딜리트를 사용해 볼까요? 딜리트라는 메서드죠. 이 딜리트라는 메서드는 아까 전에 저희가 스트링에서 서브 스트링이랑 되게 비슷한 메서드예요. 하지만 기능은 완전 반대거든요. 아까 전에 서브 스트링이 아까 010, 1234, 5678이었죠. 자,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인덱스의 것만 이렇게 빼내는 거였다면 즉 추출하는 거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부터 걱정, 이순신이었죠. 이런 문자열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얘네들이 되겠죠. 서브스트링 같은 경우는 남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것 안쪽에 있는 것들. 하지만 딜리트는 걔네들을 없애버리고 나머지를 남게 하는 거겠죠. 완전 반대의 기능입니다. 자, 스트링 버퍼에 딜리트를 할 거예요. 자, 얘도 한번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홍, 길, 동, 임, 꺼, 정, 이, 순, 신. 보면 이런 식으로 한 칸 앞에다가 써줘 볼까요? 3, 4, 5, 6, 7, 8이 되겠죠? 여기서 임꺽정을 내가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되죠. 즉 여기다가 3이랑 6만 넣어주면 임꺽정이 쏙 날아가 버리고 이순신이랑 홍길동만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브스트링 할 때 인덱스를 사용했잖아요. 반칸씩 당겨서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딜리트 했으니까요. 이제 리버스 해보고 마칠까요? 나머지는 다 스트링에서 쓰는 것들이라서 이것도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출력을 할 건데요. 스트링 버퍼 점 리버스 하면 끝납니다. 일단은 여기서 얘가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가 됐고요. 이걸 리버스 시키니까 즉 뒤집는 거죠. 거꾸로 홍길동 이순신 즉 신순이 동길홍이 됐어요. 즉 문자의 순서를 완전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쓰여요. 일일이 이걸 내가 메서드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문자를 하나하나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문자를 거꾸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그냥 이 리버스라는 스트링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트링 버퍼는 끝났고요.
매스 클래스인데요. 매스 클래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적인 기능이 있는 그런 기능을 모아놓은 클래스예요. 즉 멤버 변수는 두 가지밖에 없고요. 거기다 이제 클래스 메서드만 존재하는데요. 이제 클래스 메서드라 함은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겠죠. 객체를 생성할 필요 없이 그 객체의 이름으로 접근해서 그냥 메서드만 사용하면 됩니다. 약간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매스 클래스 자체를 도구라고 봐서 그 도구 상자가 있으면 도구 상자에서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됩니다. 멤버 변수에 이제 2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자연상수 2예요.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파이 아시죠? 이 파이도 있는데 파이는 3.14 쭉 진행이 되잖아요. 얘도 어떤 수인데 2점 몇인가 아무튼 그래서 쭉 이제 끝없이 존재하는 그런 무한 소수라고 하나요? 그런 무한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는 3.14 예, 우리 하도 많이 쓰니까 원주율 구할 때 매수를 접근해서 파이를 쓰면은 우리가 따로 원주율을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에는 이제 랜덤 우리 한번 썼었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0부터 1 사이에 랜덤한 소수를 하나 선택해주는 그런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는 라운드는 이제 반올림이에요. 수학에서 반올림 있잖아요. 0.5보다 크면 이상이면 올려주고요. 0.5보다 작으면 미만이면 버리는 겁니다. 그 플로어는 그냥 올림이에요. 0.0001이라도 1로 올려져 버립니다. 그러면 왜 내림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림은 0.0001이 있다. 이걸 내가 0으로 만들고 싶다. 내려버리고 싶다 했을 때 그냥 인트로 캐스팅을 해주면 이 소수점 밑에 거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0이 됩니다.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이렇게 캐스팅 해버리면은 바로 내림이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4는 제곱인데요. 여기에 2가 들어있고 2가 들어있으면 2의 제곱은 뭐죠? 4죠? 3이 들어있고 3이 있으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이죠? 그리고 이거 sqrt는 루트인데요. 이 rt가 루트의 줄임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루트 4는 뭘까요? 2죠? 왜냐면 2 곱하기 2는 4니까요. 루트를 씌우면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루트 4, 즉 2가 되겠죠? 루트를 구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루트 1을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1.414 뭐 이런 것 같았는데 한번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랜덤부터 해볼까요? 일단 그럼 랜덤부터 해보겠습니다. 프레틱스 클래스 만들 건데요. 매스 테스트. 자, 메인 메서드 만들어 주시고요. 인트에 1부터 100 사이 숫자에서 하나의 숫자를 임의로 가져오기. 그럴 경우 인트로 받아야겠죠? my number는 이제 매스 클래스를 사용할 건데요. 매스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들은 모두 다 클래스 메서드입니다. 즉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명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랜덤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0부터 0 이상 1 미만에 즉 1 미만의 소수 중에서 하나를 딱 꺼내옵니다. 즉 딱 꺼냈을 때는 0도 될 수도 있고요. 0.999999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0.7814825 이런 식으로 이 0이랑 1 사이에서 하나의 점을 딱 찍어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것은 1이랑 100 사이잖아요. 0이랑 1 사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얘를 응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숫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요. 일단 0부터 0.999까지니까 0부터 10 사이에 있는 걸 가져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0 곱하기 10도 0이고 1 곱하기 10은 10이니까 얘는 0부터 9.99999까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오겠죠. 그럼 여기에 내가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1부터 11 사이에서 1.000001 이런 작은 1에 가까운 숫자부터 11에 가까운 숫자 10.99999까지 가져오겠죠. 그러면 얘를 제가 인트로 캐스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다 잘리죠. 즉 얘는 1부터 10까지 중에 아무 숫자나 가져옵니다. 즉 6, 7, 8, 9 다 가져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인트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감싸고요. 캐스팅은 우선순위가 되게 높아요. 거의 제일 먼저입니다. 이 점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캐스팅을 해서 얘네부터 실행을 해주고요. 여기에 인트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 얘는 1부터 10까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100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더해주면 되겠죠. 즉 얘는 0부터 99.99999까지 중에 아무 실수는 하나 가져오는 거였는데 플러스 1을 해줌으로써 얘는 1이 됐고요. 얘는 100.99999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인트로 캐스팅 하면서 소수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 결국에 1부터 100 사이에 아무 정수나 하나를 가져오는 구조가 됩니다. 얘를 쉽게 생각하시려면요. 결국 정수의 경우에는 2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곱해주는 값은요. 값의 범위예요. 그리고요. 뒤에 더해주는 것은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0부터 100 중에 하나의 숫자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시작 숫자가 뭐라 했죠? 50이죠? 그럼 일단 50을 해주면 되고요. 실제로 해볼까요? 인트 얘는 이걸 그대로 틀을 복사해 와서 50이라고 쳐주고요. 얘가 가져오고 싶은 범위가 50부터 100이잖아요. 총 몇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51부터 100까지가 총 50개니까 얘는 50도 들어가야겠죠? 총 51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51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정수의 개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이다. 그럼 몇 개죠? 100개죠? 0부터 100이다. 그럼 얘는 101개가 됩니다. 1부터 255다. 그러면 255가 되겠죠. 그리고 시작 숫자 1.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50부터 100까지를 랜덤하게 가져오는 그런 수식이 완성이 됐고요. 자,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n을 한번 출력을 하고요. 이제 또 출력을 해야 되니까 점하고 플러스 마이넘보다 한번 같이 출력을 해보죠. 그러면 얘는 0부터 100까지니까 70이랑 84가 왔고요.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숫자를 정수로 가져옵니다. 이걸로 이 로직으로 로또 번호도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제가 그 로또를 한번 사보는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있겠죠. 많이 쓰이는 랜덤 함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운드 플로어를 같이 해볼게요. 여기는 랜덤, 그리고 여기는 라운드 플로어. 더블이라고 할게요. 실수를 저장할 건데요. D1은 0, 1.2 이런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할 건데요. D1을 mass.round죠. 라운드에 이 D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1이 됐죠. 이 라운드는 제가 반올림이라고 했잖아요. 써줄까요? 반올림. 플로어는 버림. 만약에 여기에 0.5보다 큰 수를 넣게 되면 올려버리죠. 소수점 이하가 0.5보다 크면은 올려주고 0.5보다 작으면 버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로어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D1을 똑같이 넣어주면 1.0이 됐죠.
근데 여기는 소수점이 붙었고 여기는 소수점이 붙지 않았죠? 얘 반환형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이런 식으로 메서드에 마우스를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은 반환형이 나옵니다. 즉 메서드의 설명이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얘는 반환형이 롱이에요. 롱은 정수형이죠? 얘의 반환형은 뭘까요? 더블, 실수입니다. 따라서 이 반환형도 생각하셔가지고 버림과 반올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or와 sqrt인데요. for and sqrt. sqrt는 스퀘어 루트의 줄임말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int n1은 4다. 그리고 int n2는 2다. int n1만 할게요. sys아웃 하는데 for니까 for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for 해가지고 n1을 제곱을 하는데 세제곱을 해라 라고 하면은 64.0이 뜹니다. 얘도 반환형이 실수예요. 예를 들어서 1.1을 제곱을 했다 그러면 결국엔 실수가 나오니까 얘는 실수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64.0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sqrt를 해볼까요? 스퀘어 루트 math.sqrt 그래서 n1을 넣으면 우리는 다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2가 나와요. 루트 4는 2죠. 자, 그렇다면 sqrt를 한 번 더 해볼까요? math.sqrt 안에다가 이 math.sqrt 한 값을 또 넣어볼까요? 그러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될 때 얘는 2를 반환할 겁니다. 그래서 2를 또 루트를 씌운 거예요. 즉 4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또 루트를 씌운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루트 2에 대한 값이 나올 텐데요. 1.414213 쭉 나오는데 여기서 표현 범위는요. 얘의 반환형이 지금 현재 더블이잖아요. 더블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범위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소수점부터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자리까지 표현을 해주네요. 더블은요. 얘를 만약에 플롯으로 캐스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가로를 한번 쳐주고요. 좀 실력이 좀 복잡해지죠. 플롯으로 캐스팅을 해보면 소수점 이하 몇 자리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리밖에 출력을 안 해주죠. 훨씬 정확도가 플롯이 적어요. 왜냐면 얘는 4비트고 더블은 8비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캘린더 클래스인데요. 멤버 변수는 이렇게 스태틱 파이널로 정의된 상수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은 숫자를 담고 있는데요. 이 상수들은 각각 숫자를 담고 있겠죠. 형태가 숫자니까. 그리고요, 이제 주요 클래스 메서드라고 해서요. 캘린더를 반환한대요. 캘린더 클래스인데 캘린더를 반환한대요. 독특한 메서드죠. 이 getInstance라는 건데요. calendar.getInstance 하면은 캘린더가 하나가 반환이 되는데요. 일단은 클래스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해놓고요. 이 getInstance로 반환해줄 자신의 객체 인스턴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 인스턴스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메서드들을 보시면 get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여기에 필드 값을 넣어주면은 날짜, 연도, 그리고 달, 그리고 요일, 시간, 분, 초를 줍니다. 그리고 set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필드는 이 필드를 말하는 거고요. 내가 처음에 getDistance라고 해서 캘린더를 반환하게 하면은 현재 시간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하나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 객체의 시간을 내가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을 넣고 연도는 아마 0일 거예요. 0을 넣고 2017이라고 바꾸면 현재 날짜가 1년 훌쩍 증가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셋이 있는데 둘은 서로 오버로딩 관계겠죠. 다중정의입니다. 연도와 달과 날짜를 제가 직접 넣어주어서 그 캘린더의 객체의 연도, 날짜, 달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불리언 값을 반환하는 애프터와 비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비교할 대상인 객체를 하나 넣어줍니다. 즉 여기는 캘린더가 보통 들어가는데요. 캘린더를 넣어주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즉 여기에 받아온 캘린더와
캘린더 점 애프터를 할 거 아니에요. 혹은 객체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건데 before를 하게 되면 얘랑 이 파라미터로 받아온 거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즉 후인지 들어온 날짜가 현재 날짜보다 후이면은 true를 반환하고요. 얘는 들어온 날짜가 원래 날짜보다 before, 즉 전이면, 즉 과거면은 얘는 true를 반환하고요. 얘는 미래면은 얘는 true를 반환합니다. 거꾸로일 때는 둘 다 false를 반환하겠죠.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클래스 이름은 캘린더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가 안 만들어졌네요. public static void main. 캘린더를 하나 만들 건데요. 원이라고 할까요? new 캘린더 해서 생성자 생성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갑자기 생성자 뒤에 이런 식으로 또 바디가 하나 또 생성이 되고요. 막 쓰여요. 뭔가를 메서드를 다 오버라이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사실 캘린더는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입니다. 이런 추상 메서드를 가진 추상 클래스이고요. 이렇게 생성되는 구조를 내부 익명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캘린더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생성자로 생성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줘야 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즉 이런 식으로 생성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캘린더라는 추상 클래스가 가진 getInstanc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 getInstance가 캘린더를 하나 반환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돼요. 약속이에요. 이건 클래스를 만든 사람과의. 그리고 하나 더 생성할게요. 캘린더 2도 똑같이 이렇게 캘린더.getInstance로 객체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이 getInstance가 반환하는 게 캘린더잖아요. 이 캘린더라는 클래스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PI를 보지 않아도 급할 때는 컨트롤하고 캘린더를 클릭해주면 이 다큐멘트로 가는데요. 현재 보는 것은 클래스가 진짜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설명해주는 API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워도 수정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현재 abstract라고 정의되어 있고 얘는 추상 클래스죠. 추상 클래스니까 여기서 get instance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있고 get instance라는 메서드가 있네요. 결국 얘가 반환해주는 거는 create calendar라는 메서드를 또 사용을 해서 뭔가 파라미터 넣어줬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create calendar라는 메서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파라미터를 받고요. 결국 뭔가를 리턴을 해줄겠죠. 얘가 캘입니다. 캘은 어딨죠? 결국 캘린더죠. 즉 캘린더 클래스를 getInstance라는 메서드가 결국에 하나 반환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캘 2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테스트 해봐야 될 게 get이라는 메서드네요. get. 출력을 할 텐데요. cal 1.get 해서 필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필드는 캘린더 클래스의 클래스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상수입니다. 따라서 캘린더라고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요. 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연도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year라는 상수 값을 넣어주면 결국 이 상수 값은 year는 1이라고 되어 있네요. ERA라는 게 0이고 이제 months가 2고 이런 식으로 결국엔 숫자를 담는 상수입니다. 이걸 출력을 해보면 2016이라고 바로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get이라는 메서드를 한번 구조를 볼까요?
이 get이라는 메서드는 필드를 받아서 이제 또 메서드를 하나 또 실행을 합니다. 얘를 실행하게 되는데 fields라는 거에 필드 값을 넣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데 이 fields를 보시면 얘는 하나의 배열이네요. 얘를 어딘가에서 fields에서 0번째는 뭐 약간 ERA라고 하는 걸 채워주고요. fields의 1번째는 2016이라는 거를 어딘가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2는 달이니까 현재 지금 11월이거든요. 10일이라는 걸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시스템에서 현재 날짜 정보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면서 이 fields라는 걸 정의해 놓고요. 우리는 이 fields인 배열에서 인덱스 값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씩 우리가 필요한 시간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어 해봤으니까 한번 현재 시간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calendar.hour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어가 1인지 0인지 3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이 캘린더 클래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상수명만 알면 돼요. 상수명도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언어로서 찾으면 됩니다. day of months가 현재 날짜고요. hour는 시간입니다. 출력하면 현재는 4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즉 4가 2개 출력됐네요. 되게 간단한 메서드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get이라는 메서드인데요. 왜냐면 현재 시간을 고객한테 알려주거나 출력해 주거나 할 때 이 get이라는 메서드를 써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set이라는 걸 써볼 텐데요. 캘린더 1에 set을 할 건데요. set이라는 메서드는 하나, 둘, 셋, 4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set에서는요. 필드 값으로 내가 넣어준 값을 그 필드를 바꿔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연도를 2015로 바꿔주면 연도만 2015로 바뀌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연도, 달, 그리고 일, 그리고 연도, 달, 일, 그리고 시간,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도, 달, 일, 시간, 분, 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셋을 해볼까요? 첫 번째 셋을 하려면 이제 필드 값을 알기 때문에 캘린더 점 해서 필드 값을 다시 한번 2열을 해볼까요? 2열을 찾아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2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값으로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맞죠? 네. 현재 2016이니까 2018로 바꿔볼게요. 8로 바꾸고 해서 cal 원점 get 해서 필드 값을 또 넣어주면 됩니다. calendar.year 넣어주면은 2018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after and before 출력을 할 건데요. 얘의 날짜는 현재 지금 우리가 2010년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점 after 미래냐, 우리가 아까 전에 미리 생성해 놓은 현재 날짜겠죠. 얘는 출력을 하면 true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날짜가 얘보다 미래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true가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에 2가 왔고 얘가 1이 왔으면 여기서 cal이라는 거는 현재 날짜겠죠. 현재 날짜가 후냐, 내가 넣어준 날짜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날짜랑 비교해서 이 날짜가 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금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거의 기준은 이 앞에 있는 날짜예요. 이 앞에 있는 객체의 날짜가 후냐는 거예요. 뒤에 온 날짜보다. 그럼 before를 한번 써볼까요? 현재 날짜는 지금 cal 2에 저장되어 있고요. before 앞전이냐, 비교해야 될 건 cal 1이라고 해야 되죠. 2018년보다 2016년이 더 전이냐 라고 비교를 한 겁니다.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이런 메서드들은 나중에 시험을 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근데 시험 치는 것도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만 쳐야 된다. 근데 누가 시험을 치러 왔는데 시험을 치려고 하는 그때의 시간과
내가 정해놓은 기준 시간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프터인지 비포인지. 그래서 11월 4일보다 이후이고 11월 5일보다 이전이면, 즉 11월 4일과 11월 5일 사이면은 시험 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자주 쓰입니다. 자, 이상으로 실무 클래스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